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자, 지난 4일 일면 머릿 기사로 우리나라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관련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병의 확산세뿐만 아니라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한국발 메르스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들의 마음도 편치가 않은 것 같죠.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겨우 살려낸 내수시장 불씨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성호 YTN 경제 전문기자 그리고 중국 전문가입니다. 김만기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겸임 교수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우선 통계를 보면 6월이죠. 이번 달 1일부터 보면은 첫날에 2,500, 둘째 날에 4,400, 4,400, 7,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말고 그제 기준으로 보니까 한 19,000명 정도가 여행을 계획을 취소했는데 네. 물론 타이완하고 홍콩은 다 합칠 숫자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여행객 취소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중국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줄겠죠, 우리나라. 다른 나라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취소하는 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일 현재를 따지면 예. 한 명도 없고요. 어제까지가 지금 집계가 안 돼 있는데 예. 네. 극소수가 아마 한두 번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3일 현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사스나 이런 쪽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쪽에서 급격하게 줄고 있고 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엔화가 싸지면서 사실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일본으로 가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이 메르스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더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춘제 때만 해도 춘제 우리에겐 구정이죠. 네. 구정 때만 해도 일본으로 여행을 간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의 여행을 간 관광객들보다 한 4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꾸 일본 쪽으로 중국 관광객이 이동하는 조짐이 보였었는데 네. 이번에 메르스 사태까지 이렇게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미국, 유럽 쪽에서는 취소를 안 하고 있다는데 중국에서만 유독 취소를 하고 있다. 거기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지만은 예. 그게 없어도요. 예. 엔화 약세가 심해서 엔이 싸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나는 게 실제로 보면요. 작년 말 달러 대비 현재까지 일본의 엔화는 얼마나 약해졌냐면요. 예. 한 3.8% 정도 약해졌고요. 우리 원화는 1.3% 정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엔화가 약화되는 게 우리 원화 약화된 거야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오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작년 11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전이 됐습니다. 그전에 중국 사람들 한국을 더 많이 왔는데 네. 11월 이후에는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 이 메르스 이후에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사스에 대한 아까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국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어느 정도로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건지 중국 국민들이요. 사실 중국에서 지금 제일 큰 이슈는 양쯔강 유람선 침몰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네. 이 메르스에 대해서 중국은 사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메르스 의심 환자가 홍콩에 갔다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네.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네. 아니 그게 광범위하게 그렇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난 같은 것이요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가요? 네티즌들이니까 이제 속도가 좀 빠른데 네. 굉장히 큰 광범위하다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광둥성 지역에는 한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가 돼 있고 예. 지금 보고 있고 한데 그쪽은 베이징 같은 게 중국은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한국 관광을 갈 때 가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아니고 오히려 심한 데가 있습니다. 예. 홍콩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크게 그런 건 없고 예. 다만 이런 게 있죠. 베이징 시내에 폐렴 환자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다 조사해라.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홍콩은 아주 심한 게 한국하고 뭐 의과대학 교류도 중지하고 예. 서울 가서 한국 가서 성형외과 가지 마라. 예.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된 건데 서울에서 홍콩으로 비행기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든 그게 홍콩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비행기도 특정 지역에만 가야 되고 사람들도 특정 게이트만 지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중국보다는 홍콩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홍콩 거쳐서 중국 들어간 그 광둥성으로 그렇습니다. 간 그 환자가 알리지 않고 속이고 들어갔다 근데 해서 결국은 아마 그런 근데 감정적인 것들도 좀 변종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났잖아요. 그럼 뭐 추가적인 검사를 더 취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 왜냐면 잠복기라는 게 있으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이번 9일이면 대충 잠복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아마 해제를 하겠다 뭐 그런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중국 동북 쪽에 심양 쪽에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네. 사실 메르스에서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예. 지금 어쨌건 당장 중국 관광객들 끊어지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나 업계는 어디가 될까요? 우선 이거 관광 업종이 많이 있겠죠. 근데 관광을 오게 되면 화장품도 많이 사고요. 네. 여행사, 그렇죠? 레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죠.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또 한국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호텔 업계도 많이 이제 지장을 받죠. 예. 7, 8월 달이 우리나라 성수기 아닙니까? 휴가 때? 호텔업 예약이 한 80%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업종은 당연히 큰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이 중국인 요커들이 미치는 영향이요. 네.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만약에 요코들이 들어오는 게 10%가 준다 네. 하면 1조 5천억 원 정도의 내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예. 이런 추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600만 명이 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그때 우리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8조 6천억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 본다면 저희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코들이 와서 우리나라 내수에 기여하는 게 대략 7조 원 정도를 기여한다고 합니다. 조금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만 사실 얼마 전에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간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난이 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게 혹시 앞으로 좀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사실 지금 우리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중 FTA 국회 비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이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의 공식 입장은 아직 특별히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어떤 메르스 환자가 지금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예. 보여집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화장품 사고 이런 것도 많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사고 그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네. 것이 한류 영향 받으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돈 있는 사람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사고 싶어하고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혹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좀 나빠지면서 그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서 한국의 한류 영향으로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어렵게 심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도 높아지고 기업의 제품들도 더 많이 팔리고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좀 신뢰가 신인도가 좀 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럼으로써 한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들이 보이지 않게 좀씩 이제 하락하고 이렇다면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국내 경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인들의 인터뷰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영향이 많죠.
수십 년 이래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만약 장기화되면 정말 저희 상인들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요. 뭐 특히 또 평택이니까 더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 기자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이후에 주요한 전염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그게 이제 보면은 3번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요. 예. 네. 2009년에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신종플루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2014년 작년에 에볼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이제 크게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사스와 신종플루 때였는데 네. 실제로 지금 호준성 앵커가 방금 얘기했듯이 백화점 업계라든지 뭐 할인마트 분명히 영향이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평택 쪽에 있죠. 어느 대형 할인마트의 평택점이나 동탄 옆에는요, 예. 20%씩 이 매출이 줄고요. 네. 서울 쪽에 있는 백화점들도 보니까 어떤 큰 백화점은 한 8% 매출이 줄고. 그래서 이거는 전염병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차를 많이 안 타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운송업, 여행업 이런 거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예. 전염병 나올 때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네. 그 2009년 신종플루 때 그 성장률 그래픽 잠깐 보시죠. 그래프. 그럴까요? 예. 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지금 맨 왼쪽에 2.8이라고 써 있는 거요. 그게 우리나라 2009년 3분기 때 성장률입니다. 그게. 예. 그게 저 4분기로 가면 0.4로 내려갑니다. 가운데로 확 내려옵니다. 네. 그 다음에 1분기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죠. 이게 무슨 뭘 뜻하냐면요. 자, 2009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신종플루에서 최고 단계로 그다음 심각으로 갑니다. 예. 그럼 그때는 그 11월 달이니까 그때가 포함된 게 4분기입니까? 네. 그 4분기의 성장률이 0.4로 2.8에서 0.4로 급전직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영향은 없고 오직 신종플루 때문에 저렇게 꼭 그것만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사태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신종플루로 해서 소비가 급감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친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정말. 많이 떨어졌죠. 예. 네.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 생산도 이게 1.4 옆에 있는 건 서비스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실제 보면 여행업 같은 건요 34% 정도의 그 매출이 급감한 것을 그다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대응은 철저하게 하고 방역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불필요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것은 빠르게 좀 대처를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바로 그 막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거죠, 바로 지금. 그 대목.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 쪽으로 볼 때 아까 제가 급전 직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종플루나 무슨 에볼라도 그럴 것 같은데 사스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중국, 홍콩 다 할 것 없이 중요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전염병이 끝났다 또는 수그러든다라고 생각하면 보충 소비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네. 바로 급등합니다. 뭐 V자 형태로 해서 바로 급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 안 합니다. 뭐 출렁거리고 막 그랬지만 뭐 백신주 같은 건 오르고 이건 뭐 내리고 그랬지만 네. 시장에서는 지금 메르스 사태가 크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그 기간을 빨리 그렇습니다. 줄여야 되겠죠. 아까 중국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국가 이미지가 하락하는 네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국 전문가시니까요. 네. 그런 걸 좀 우리가 만회하려면 네. 소프트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떤 조치를 중국에서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 네.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관광객들을 좀 면밀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뭐 대처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라도 좀 관광객 신경을 좀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정부하고도 공식적인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미안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주고요. 예.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것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지금 교수님 말씀과 연장선상인데
지금 홍콩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좀 약간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홍콩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방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WHO가 그거는 인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했는데 무슨 이유를 들었냐면 한국 정부가 그 사스 환자에 대한 감염자 확진자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달라 요청했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9일에 WHO 실사단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공식적인 외교 채널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한 정보 공유 이런 거를 특히 인접국가하고 활발하게 빨리 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 신뢰도 높이고 또 불안한 마음을 너무 퍼지지 않게 막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003년 그 중국이 트라우마, 그 정신적인 외상증후군을 겪게 된 2003년 사스 사태 때 그때 피해가 굉장히 컸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많았습니까? 그때 중국이 어땠습니까? 굉장했죠. 제가 당시 2003년도에 사스가 가장 심할 때 중국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정말 제가 북경에서 광동까지, 광동이 이제 그 발원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갔는데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표정이 다 어둡고 정말 죽음의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사스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받은 게 한 3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7조.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성장률이 10.8에서 7.9로 내려갔습니다. 쭉 떨어졌죠. 10.8에서 7.9로 내려가고요. 예. 홍콩의 경우에는 3.9에서 마이너스 0.6으로 내려갔습니다. 홍콩도 그때 타격이 컸군요. 그리고 엄청 컸죠. 홍콩도 그런 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건 엄청 큰 거죠. 네. 그럼 중국은 사스 사태 때는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나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지금 그래픽이 나옵니다. 보세요. 네. 2분기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3분기에 바로 올라갔죠. 네. 이 전염병은 왔을 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해서 소비가 급격히 줄지만 끝났다 싶으면 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중국의 경우, 홍콩의 경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저 기간을 떨어졌다 올라가는 기간을 제대로 줄여야죠.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YTN 경제 전문 기자 박성호 기자 그리고 중국 전문가 김만기 숙명여대 겸임 교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